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전과 사실은 간단한 범죄 경력 조회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놓고 또다시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정과제 성과 도출하는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현안들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앞선 1999년에는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폭력 전과까지 드러나자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보면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에서 범죄 혐의와 일자, 선고형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항목에서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꼼꼼히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강 후보자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까?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걸은 것이 아니고 안 걸은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도 전관예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검장 퇴임 뒤 로펌 등에 취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억 원이던 재산이 10년 만에 61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2019년과 20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5억 원대 연봉을 받았고 여러 기업을 거치며 수천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기재부 차관 퇴임 뒤 기업 2곳의 사회이사를 맡으며 3년간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우세한 지역이 6석에 불과하다는 자체 총선 분석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한 여파까지 더해져 지도부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총선 기획단이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자체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텃밭 강남 3구를 중심으로 6곳 우세. 지난 총선 당시 참패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얻은 8석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서울 6석보다도 실제는 더 안 좋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다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것 같다며 과거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 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 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혁신위까지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혁신위를 좌초시켰냐며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는 거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쏟아지는 비판에도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계차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국민의힘은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와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원장을 영입하는 등 총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기현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 갈등을 통합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음을 시사했습니다.
점점 신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와 연대하는 이른바 새 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는 두 선택지만 강요받고 있다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이어도 가능한 겁니까? 네, 늘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해왔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를 신당 창당이라는 넓이뛰기에서 도움닫기를 하는 상태로 비유했습니다. 실무진들에게 신당 창당에 필요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지요. 예. 네, 우리가 육상에서 넓이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폴짝 뛰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 정세균 전 총리와 선거제 퇴행을 우려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하는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는 이들과 문제의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행동을 같이 하는 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대표는 혁신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중대 발표를 예고한 주말 토론회에 이 전 대표 지지 모임이 합류하는 등 갈등 봉합과 신당 창당의 분기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 3법,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마지막 정지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폭주법입니다.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쟁의 범위도 확대되어 노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법안으로는 6개째입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신여로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다시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을 놓고 양당의 대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가 폐기됐다면서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벌, 부자들의 파수꾼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투쟁들의 양상들이 결국 비정규직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원청 사용자들이 고소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해주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진주나 투쟁보다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먼 처사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규탄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총선 이후에 더 강력한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같은 달 24일 열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폐기를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안 폐기를 촉구했던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부결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법안 부결로 기업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